안녕하세요. 비즈니스 1단어 조은입니다. 오늘 비즈니스 1단어에서는 부고와 부음 그리고 주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면 경조사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조사는 경사스러운 일과 불행한 일을 합하여 뜻하는 명사입니다. 이러한 경조사 내용 중에 사람의 죽음과 장례식 등을 알리는 글이 부고이고 사람의 죽은 것을 알리는 소식은 부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음을 알고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이 바로 조문입니다. 각 단어의 뜻을 사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고는 사람의 죽음과 장례식 등을 알리는 글이라는 뜻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문에 부고, 부고를 내다, 부고를 돌리다, 부고를 받다, 부고를 알리다, 부고를 전하다. 비서는 신문에 최 회장의 부고를 냈다. 김 선생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았다. 지수야, 교수님 장례식에는 다녀왔어? 응, 유민이에게 부고를 전해 듣고 바로 갔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고는 알리는 글이지만 부음은 사람이 죽은 것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부음 기사, 부음을 듣다, 부음을 받다, 부음을 알리다, 부음을 전하다. 그는 부음 기사를 통해 우연히 옛 친구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김 교수의 부음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시리에 빠졌다. 지수야, 유민이가 왜 갑자기 울면서 나가니? 방금 전화로 할머니의 부음을 듣게 되었거든. 이러한 예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고를 보거나 부음을 듣고 찾아가서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조문입니다. 국어사전의 조문은 초상집에 찾아가 애도의 뜻을 표현하여 상주를 위로함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조문 예절, 조문 행렬, 조문을 가다, 조문을 오다, 조문을 하다. 어머니의 지인들이 빈소에 조문을 왔다. 아버지께서는 빈소를 차리거나 조문을 받지 않도록 유언하셨다. 어제 유민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대. 그래, 오늘 빈소에 조문을 가야겠다. 이러한 예문에 사용할 수 있고요. 조문과 같은 말로 문상이 있습니다. 문상도 함께 알아두세요. 문상을 가다, 문상을 들이다, 문상을 받다, 문상을 오다, 문상을 하다. 조문객들은 문상을 하고 슬픔에 젖은 상주를 위로했다. 상주들은 큰 절로 문상을 온 손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문상을 온 친구들은 분향을 하면서 돌아가신 할머니의 명복을 빌어주었다. 문상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검은 옷을 입고 조의금을 준비해 가세요. 이러한 예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에서의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업을 들었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으니 위로하고 큰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보내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위로의 자리에는 직접 찾아가는 조문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큰 회사에서는 회사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일을 당한 분이 누구신지 모를 때도 있고 부의금은 해야 하나? 그럼 얼마를 해야 되지? 등의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런 것을 가까운 상사나 선배에게 물어봐도 될까 궁금하시죠? 이런 질문들 괜찮습니다. 회사에서 해도 되는 질문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주변에 있는 선배나 가까운 상사에게 물어보세요. 각 회사마다의 문화가 있고 회사에서 몇 년 차로 일하고 있는지 등 회사의 근무 환경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회사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아라는 지혜로운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회사에서 마주하게 되는 낯선 단어들을 댓글에 올려주세요. 짧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단어로 만나요. 감사합니다.